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4월 4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33%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0.26% 상승했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 투자자가 3,100억 매도하였고요. 기관 투자자는 2,100억 매수했습니다. 오늘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상승 마무리를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가 양매도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코스피 2480선. 자, 지금도 계속해서 이제 고점을 뚫기 위해서 계속 상단 라인을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번 테스트를 했는데요. 여전히 이제 2480선에서 2500선 가까이를 지금 뚫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전에도 이제 고점을 두 번 찍고 내려왔던 부분에서 계속 이제 저항을 맞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이제 이 구간을 뚫게 되었을 때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코스피 입장에서는 조금 더 힘을 주어서 뚫고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이제 하단을 점점 높여가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쯤에서 이제 코스피가 조정을 좀 받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확실히 이평선에 대한 흐름이라든지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어 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월봉도 마찬가지고요. 네, 점점 이제 이 상방 수렴이죠. 네, 그쪽으로 좀 수렴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는 2천억 매수하면서 어제 대비해서는 그 한 60% 정도의 매수를 또 진행을 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매도를 하면서 한 6천억 가까이, 5천억 가까이를 합쳐서 이틀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 다시 매수를 하던 패턴을 또 이제 매도로 전환을 하는 모습이고요. 추가적으로 또 매도를 계속 진행을 하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코스닥 지표는 이제 오늘도 상승을 했습니다. 2포인트 올라가면서 지금 857포인트까지 상승을 했고요. 매일매일 이제 이 상단을 뚫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60포인트부터 쉬지 않고 지금 860포인트까지 200포인트를 지금 올린 상황이고요. 그동안 올라왔던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이제 피로감에 누적이 되어 있을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술주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주들이 또 조정을 받았을 때 깊은 조정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확실히 좋은 점은 이제 이전에 코스피 대비해서 좀 이제 상승 추세에 대한 그런 전환이 굉장히 느렸다면 이번에 확실하게 힘을 주면서 상승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속도가 상당히 빨라서 조금 이제 부담스러울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하단 대비해서는 V자로 절반 정도 이 회복을 한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4월 월봉도 20월봉선 위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일단 투자 수급을 보게 되면은 수급 자체는 사실 크게 들어오는 세력이 없거든요. 네,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조금씩 이제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코스닥에 대한 수급 자체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코스피 코스닥에 대한 시장 분위기도 괜찮고요. 최근에 2차전지 관련, 그다음에 반도체 기술주 관련해서 좀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급등을 했을 때는 조금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천천히 계속 살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환율이고요. 환율은 1314원이고 3.5원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뭐 어제 대비해서 크게 많이 올라가진 못했고요. 네, 적절한 수준에서 또 이제 조정을 좀 받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1320원 정도를 고점으로 하고 있고요. 그 이상 지금 환율이 올라가지 않은 채로 적절하게 위아래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1280원대로 진입을 했다가 다시 이제 잠깐 반등을 했는데요. 결국에는 이 지수가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하듯 오히려 이제 환율은 하락 추세로 전환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V자로 반등을 좀 해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장기적으로는 저점을 점점 낮춰가는 흐름이 다시 한번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고요. 이 1300원 라인도 이제 금리 인상이 멈추게 되고 금리 인하 방향으로 무게가 실렸을 경우에는 결국에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월봉 흐름도 4월은 이제 양봉이지만 결국에는 장기적으로는 떨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수 선물 보겠습니다. 선물 지표는 미국 증시 좀 약 상승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 증시는 지금 0.8% 정도, 한 1% 가까이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전체적인 유럽 증시, 미국 증시도 계속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아무래도 뱅크런 사태라든지 그런 글로벌 악재에 대한 그런 불안감들이 많이 식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그런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까지도 인플레이션 지표가 떨어지면서 완화될 조짐이 보이다 보니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가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방향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네, 크게 급할 필요 없이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게 되면은 결국엔 시간은 우리 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외환은 뭐 1315원 정도, 아까랑 거의 유사한 상황이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3.46%입니다. 그래서 전날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고요. 유사하거나 조금 떨어지거나, 그래서 지금은 고점을 점점 낮춰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고점을 회복하지 못한 채로 지금 국채금리가 조금씩 이제 힘을 잃어가고 있고요. 조금씩 떨어지죠. 그래서 국채 가격은 이제 반대로 상승을 할 것이고 국채 금리는 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 코로나 이후에 이 국채 금리가 상당히 급등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단기 피로로 인해서 분명히 환율과 같은 방향으로 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거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국채 수익률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이제 국채 시장보다는 조금 이제 위험 자산으로부터의 수익률이 높아진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주식 시장과 같은 그런 배당 수익률이 조금 더 메리트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배당 수익률이 높은 우량주 위주로의 대세 상승장이 또 올 수도 있습니다. 당장 오는 것은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그런 사이클로 진행을 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네, 큰 움직임은 없었지만 전체적인 글로벌 증시는 계속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네, 오늘도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종목은 증시를 이 정도로 보고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220원 상승해서 1.29% 상승했고요. 17,280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시간의 거래량은 어제와 거의 유사했고요. 크게 많지 않았습니다. 거래 마지막은 17,310원으로 시간에 마무리를 했고요. 30원 정도 상승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승을 했고요. 장 초반에 힘을 주면서 좀 올라가다가 잠깐 이제 조정을 좀 받았고, 네, 마지막에는 이제 한 220원 정도 올라가면서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3일 연속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그동안 연속으로 주가가 쭉 떨어지던 그 시점에서 지금 이제 분기 마지막 3월 31일을 기점으로 지금 반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이제 매수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3월 23일 정도까지 네, 물량을 다 쏟아내고 이제는 좀 전환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확실히 흐름 자체가 다시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지금 이제 야금야금 또 올라가서 지금 이제 이전에 우리가 17,400원을 어렵게 뚫었던 그 구간을 도착을 했고요. 오늘도 한번 그 17,400원을 뚫고 나가는 듯 하면서 이 조정을 받으면서 밀렸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제 이 연속적으로 상승을 시키면서 고점을 다시 높여가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무난하게 지금 이 상승 추세 패턴으로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제 17,400원을 좀 쉽게 뚫어주면서 고점을 또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수, 목, 금 3일 정도가 남았으니까 그 3일 동안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21선 꺾이지 않고 계속 네, 상승 방향으로 진행을 할 것 같고요. 네, 지금은 굉장히 이제 좋은 자리에서 네, 다시 한번 추세를 살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21선도 위를 향하고 있고요. 61선도 위를 향하고 있고요.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이제 장기적으로도 네, 저점을 점점 높여가고 있다는 것이 이 평선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241선이 열심히 내려왔는데요. 이제는 그 추세를 돌리기 위한 움직임이 나올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래량이 한번 탁 터지고부터는 그 뒤로 특별한 거래량이 아직까지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거래량이 터지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사실 590만 주 터졌습니다. 그래서 전날과 거의 유사한 거래량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1000만 주 이후에 이 100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좀 나오면서 확 올라가 주기를 좀 바라고 있는데 그런 움직임은 아직까지는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당장 뭐 내일 거래량이 터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투자를 끝낼 것도 아니고요.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과정이 지금 이제 네 번째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다시 올랐다가 내려올지 아니면 이번에는 계속 그냥 올라가 버릴지 아니면 그냥 계단식으로 올라가 버릴지 그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그런 추세의 흐름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최저점을 찍고부터는 그 좋은 소식이 이제 한번 나오고부터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더 이상 하단을 내리지 않고 네, 그 이상으로 계속 주가가 형성이 되어 가고 있고요. 어느덧 우리가 계속 내려간다라고 불만을 표할 때마다 결국에는 적절한 때에 또 반등을 해주면서 네, 계속 진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도 이제 상승을 이어갈지는 내일 시장에서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4월의 시작은 네,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4월 4일 지금 이제 두 번째 시장이 열렸는데 4월 달에는 조금 거래량을 힘을 주면서 이 25일봉선을 좀 뚫고 나가기를 좀 바라겠고요. 이 블록딜과 그다음에 코스피의 하락으로 인한 이 10월 달이었나요? 9월 달이었나요? 그 월봉의 큰 하락봉을 좀 이제 갭을 메워주는 흐름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목을 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 수급을 보겠습니다. 수급 자체는 기관 투자자가 61만 주, 거의 62만 주를 매수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64만 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 투자자 중에서는 금융 투자가 16만 주, 보험이 4만 5천 주, 투신이 24만 주를 매수했고요. 연기금 투자자는 4만 1천 주를 매수하면서 지금 전반적인 기관 투자자가 모두 매수를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모펀드까지도 12만 주를 매수를 하면서 오늘 이거 두산 에너빌리티의 기관 투자자가 전반적으로 다 매수를 진행했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이 투신 같은 경우는 4월 3일 하루를 쉬고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매수를 크게 해주면서 최근에 한 며칠 동안 한 10만 주 정도 매도를 했던 것을 그대로 또 이제 계속 매수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기금 투자자도 이제 4월 3일에 바짝 매수를 했는데 4만 1천 주 뭐 매수량이 줄긴 했지만 지금 5일 연속 다시 매수를 이어가면서 이전에 그 매수량을 또 유지를 해주는 모습이고요. 외국인 투자자도 지금 이제 64만 주를 매수를 하면서 전날 이제 매도를 거의 하지 않았고 또 이제 매수를 크게 해주면서 지금 3월 31일부터 또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이 매수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정말 이제 갖고 있는 거 다 팔아버릴 만큼 상당히 이제 오랫동안 그리고 길게 매도를 했었는데요. 다시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하면서 또 적절하게 주가를 형성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해주면서 다시 주가가 또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를 할 때는 또 떨어지고 매수를 할 때는 또 올라가고 매도를 할 때는 또 떨어지고 지금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를 상환했다가 공매도를 쳤다가 공매도를 상환했다가 공매도를 쳤다가 그럼 또 이제 공매도를 상환했는지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겠죠. 네, 그런 데이터를 이제 또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예상대로 또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공매도 잔고를 오늘 살펴보시면 3월 31일자로 1160만 주로 공매도 잔고가 전날 1250만 주로 많이 늘었던 게 또 1160만 주로 그대로 상환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가 지금 1250만 주 피크를 찍고 또 주가가 이제 3월 31일 분기 만기를 기준으로 올라갈 때 또 공매도가 상환되면서 올라간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이후에 공매도 잔고도 계속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4월 4일자로 지금 10만 주 정도밖에 또 공매도 거래가 없었고요. 전날은 조금 증가했지만 그래도 지금은 이전에 외국인 투자자가 또 공격적으로 공매도를 칠 때만큼 일 공매도 거래량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또 이제 공매도 잔고가 줄어들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을 하면서 공매도 잔고를 늘렸다 줄였다를 반복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 외국인 투자자도 지분을 계속 늘려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결국에는 최근에 좀 많이 매도를 했었지만 다시 매수를 채워가면서 꾸준히 또 매수를 하면서 지분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도 블록 뛸 때 이제 많이 매도했던 물량을 그대로 다 채워 넣으면서 오히려 이제 블록 딜 이전에 그런 물량보다 훨씬 많은 물량을 지금 매수를 한 상황이고요.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 모두 지금 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구간에서 매수를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 확실히 데이터로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떨어진다라고 이 종목에 불만을 가지고 그리고 전반적인 이제 호재 소식에 대해서 이 반대를 표하는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주가가 하락을 한다라고 해서 악재를 상상으로 만들어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있는 그대로 지켜보면서 그런 주요한 자리가 지켜지는지 주요한 자리를 뚫고 나가는지 그리고 이 기업이 속한 이 상황이 이 환경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이제 시장이 줄어들 건지 아니면 시장이 확대될 건지 이런 정도만 계속 체크를 하시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17,000원 돌파해서 엄청 이제 업이 돼서 막 지금 당장 올라가서 2만 원을 돌파하고 3만 원을 돌파해야 된다 이렇게 바라보기보다는 천천히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마음을 좀 여유롭게 가지시고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대차장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차장구는 체결 60만 주, 상환이 29만 주였고요. 어제에 이어서 대차장구는 오늘도 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2,750만 주까지 한 40만 주, 30만 주 가까이가 늘었고요. 지금 대차장고는 한 2,900만 주를 찍고 200만 주 정도가 상환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사실 크게 평소보다 많이 늘어난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우려할 상황도 아니고요. 그냥 추세 그대로를 좀 지켜볼 뿐이고 전체적인 추세 자체는 대차장고도 결국에는 줄어드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렇게 올라왔다라고 해서 크게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를 좀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급도 한번 봐야겠죠. 외국인 투자자가 실제는 이제 62만 주에서 51만 주로 수급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50만 주 넘게 매수를 했네요. 그래서 보유율 자체가 12.14%로 지금 최근 한 3일 정도는 180만 주 가까이를 매수를 하였고요. 외국인 보유를 또 12% 안쪽으로 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12.88%를 찍고 떨어졌지만 또 이렇게 금방 물량을 채워 넣으면서 계속 또 물량을 늘려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최근에 JP모간이라든지 모간서울이 좀 많이 매도를 했었는데 다시 이렇게 또 매수를 하면서 적절하게 또 주가를 형성을 시키고 있습니다. 참 이 패턴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패턴들이 굉장히 많고요. 모관서울이 또 그렇게 열심히 매수하다가 또 이렇게 40만 주 전일에는 40만 주를 매수를 했고요. 오늘도 이제 JP모간이 20만 주를 매수를 했고요. 그래서 최근 5일 동안 보시면은 또 오히려 모관서울의 매도 물량이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3월 31일 분기 만기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제 이 수급 자체의 매도와 그다음에 공매도 상환과 이 공매도 증가 이런 패턴들이 바뀐 것을 보았을 때는 그런 만기 기준일로 인해서 뭔가 이 매도 패턴과 매수 패턴이 좀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를 누르기 위해서 공매도를 늘렸다라기보다는 그런 만기에 의한 물량 조절을 위해서 공매도를 이용했다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공매도 잔고, 대차 잔고, 뭐 이런 외국인 수급 물량까지 다 확인을 했고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기관 투자자가 계속해서 매수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외국인 투자자는 샀다가 팔았다가 반복을 하면서도 좀 물량을 늘려가고 있지만 지금 샀다가 팔았다를 하지 않고 꾸준히 지금 11월 7일부터인가요? 그 10월 31일부터라고 보겠습니다. 폴란드 수주 소식이
이죠. 폴란드 원전에 대한 수주를 했다라는 기사와 수주를 하지 않았다라는 기사가 막 왔다 갔다 할 때부터 그런 이슈가 있을 때부터 이 수급을 살펴보시면 금융투자는 130만 주 정도를 매도를 했지만 보험 54만 주, 투신 195만 주, 그다음에 사모펀드는 좀 매도했고요. 그다음에 연기금 투자자가 829만 주. 그러니까 주요 투자자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는 1,170만 주죠. 매도를 했고요.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가 이 구간 속에서 상당히 많은 물량을 지금 매집을 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이런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수를 할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이유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1분기 만에 4조 이상의 그런 수주를 진행을 했고요. 네, 수주를 진행했는데도 왜 20% 이상, 30% 이상 올라가지 못하느냐라기보다는 천천히 저렇게 물량을 계속 매집을 하고 있고 주가를 그렇다고 올리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을 계속 강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이런 구간이 나온다라고 해서 계속 이렇게 저점을 내려가면서 네, 하락 추세로 전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구간이 올 때마다 분명히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이때 매수를 했고요. 자, 그래서 지금은 결국에는 기회가 올 때마다 매수를 해 가면서 물량을 계속 모아갔을 때 이제는 우리도 모르게 단가가 이제 꽤나 이제 낮아져 있을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물량도 많이 높아져 있겠죠. 그럼 이제 원하는 가격까지 왔을 때 수익률이 뭐 50%만 되더라도 그런 수익금이 상당히 커지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뭐 운이 좋아서 운이 좋게 뭐 그런 급등하는 종목에 올라타서 수익을 봤다라고 좋아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제 기업을 분석을 하고 전체적인 사이클을 이해를 하고 그런 과정을 다 겪고 이제 수익을 전환을 했을 때와의 그런 이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분명히 이런 단계에서 수익을 보았을 때는 돈을 어떻게 이 주식 시장에서 벌어가는지를 이제 알고 투자를 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운이 좋게 그런 급등주에 들어가서 수익을 얻는 것은 정말 운이 좋았기 때문에 수익을 얻었던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운이 나빴을 때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투자법은 저는 언급을 드리지 않고 있고요. 분명히 저도 이제 그런 기술적인 포인트, 뭐 수익 매매 이런 것도 저도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이 투자 입장에서 장기 투자 입장에서는 그런 언급을 드리지 않는 거라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그 장기 투자에 있어서 적절한 종목 중에 하나가 이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판단을 했고 지금까지 진행을 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소식들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요. 두산 밥켓에 대한 소식입니다. 두산 밥켓이 요즘 심상치 않습니다. 신고가에도 계속 목표가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고요. 북미 인프라 투자가 증가를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두산 밥켓과 두산 이 에너빌리티의 PRS 계약이죠. 네, PRS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두산 밥켓 입장에서는 이제 예비 매도 물량이 다 없어진 셈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점으로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두산 밥켓에 대한 그런 목표가를 계속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리포트를 보시면 오늘도 이제 두 건의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목표 주가가 66,000원, 다올투자증권, 그다음에 신한투자증권도 지금 58,000원으로 오늘 상향을 해서 네, 목표를 제시를 했고요. DB금융투자도 55,000원, 그죠? IBK투자증권도 53,000원, KB증권도 6만원, 네, 삼성증권도 58,000원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지금 55,000원 이상으로 두산마켓의 목표 주가를 세운 셈이고요. 오늘 날짜로 해서 44,700원으로 마무리했고 52주 신고가를 찍으면서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미 비주택 부문 인프라 수요가 특히 견고할 것이고 네, 정부의 전통 인프라 부문 투자 예산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두산 밥켓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상당히 이제 좋은 흐름을 보일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확실히 흐름 자체가 아주 좋습니다. 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시간에 왜 두산 밥켓을 강조를 하느냐? 지금 이
두산 밥캣의 지분 51%를 두산 에너빌리티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분 가치로 따지면 두산 밥켓의 시가총액 50%를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회사 가치가 높아질수록 당연히 이제 모회사 가치도 같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2차 전지 관련해서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의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만큼 이제 두산 밥켓이 많이 올라갈수록 두산 에너빌리티도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그리고 배당 수익도 이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윈윈 관계라고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확실히 두산 그룹사의 그런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면서 불안했던 재물을 탄탄히 좀 받쳐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당연히 이제 이렇게 이 추세로 올라간다면 이 59,400원 정고점도 충분히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이 두산과 두산 밥캣,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종목들이 다 같은 패턴으로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오늘도 두산 지주사도 10만 원을 넘으면서 상승 추세를 계속 유지를 했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 소식은 상당히 좋은 소식이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산 퓨얼셀도 이제 수소법이 통과가 되면서 수소 시장이 개선이 되면서 좋은 실적 개선에 대한 그다음 수주량 증가에 대한 소식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두산 퓨얼셀도 좀 좋은 움직임이 나올 수 있고요. 두산 로보틱스까지 이제 두산 그룹사에서 올해 상장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룹사 전체가 좀 좋은 흐름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움직임들을 계속해서 전반적으로 좀 여러분들께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고요. 지금은 좋은 방향으로 확실히 가고 있다는 것을 강조를 좀 드립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한수원이 네, 오늘 이제 경북 경주시에서 이제 제1회 한국원자력 품질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협의회는 원자력 산업계 소통과 상생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원자력 품질 향상을 위해서 발족되었고요. 한수원과 한전 KPS, 두산에너빌리티 등 46개의 원자력 관련 기업이 이제 기관과 기업이 참여를 해서 이렇게 또 의견 공유와 그런 방향에 대해서 또 회의를 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기사화되는 것이 뭐 그런 핵연료에 대한 불안감, 그다음에 뭐 원자력에 대한 안전성 문제, 네, 그런 뭐 오염수에 대한 문제, 뭐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원자력 발전에 대한 순기능은 사실 계속해서 이 언론화가 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분명히 우리나라의 그런 전력 생산 30%를 차지할 만큼 상당히 큰 비중으로 지금 안정적인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고요. 뭐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도 중요했지만 그런 신재생 에너지도 아직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시설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많이 생산을 하더라도 그 에너지를 생산한 만큼 바로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또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많이 생산해도 이제 블랙아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억지로 또 이제 이 전력을 감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네, 탄소 저배출, 그 다음에 그런 안정적인 에너지원 입장에서만 본다면 상당히 이제 좋은 에너지원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단 이제 그런 위험도라든지 아니면 추후에 그런 이 해체 과정에서의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앞으로 있어서의 그런 해결책이 해결되어야 될 그런 과제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요. 그 해결 과제로 대응책으로 이제 SMR과 같은 그런 신기술이 또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이렇게 또 품질 상향을 위해서 또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국가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지금 산업 발전을 위해서 국가 산단도 지정을 하고 그런 산업의 지원금도 책정을 하고 네, 이렇게 또 회의를 자주 열면서 이렇게 얼굴 맞대고 또 이제 앞으로에 대한 대응과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또 지원받는 것이 2027년까지 강소기업 150곳을 육성한다라는 것이고요. 향후 5년 동안 네, 지원금을 통해서 네, 연구개발과 그다음에 그런 이 중소기업에 대해서 150 강소기업을 150곳까지 늘리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또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산업에 대해서 활성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내수 시장이 살아나야 수출 시장도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그런 수출 기반을 또 다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기술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기업이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네, 그런 상황이 지금 잘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상당히 또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엑스에너지죠. 네, SMR 관련해서 지금 뉴스케일 파워 이외에 엑스에너지가 4세대 SMR을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특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와 DLENC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에너지가 지금 키넥트릭스죠. 네, 이 기업과 소형 원전 헬륨 시험 시설 개발을 또 손을 잡았다라고 하고요. 북미에서는 첫 시설입니다. 그래서 2025년에 가동 예정이고 헬륨 기반으로 고온고압 환경에서 SMR 성능을 검증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경수로, 네, 기존의 3.5세대 뉴스케일 파워 경수로 SMR 대비해서는 고온가스를 이용했을 때 핵 폐기물이 덜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런 고온을 이용하여서 네, 그런 수소 생산을 할 수 있는데 상당히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세대 SMR을 보았을 때는 이제 엑스에너지와 그 다음에 테라파워, 그 다음에 뭐 홀텍인가요? 그런 기업들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3.5세대 SMR은 일찌감치 이제 공사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가 우선적으로 지금 SMR을 보급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이후에 2030년대에 들어가서는 또 이제 4세대 SMR이 크게 또 붐을 이룰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나라 최강의 그런 원자로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네, 우리 내수 시장도 살아나고 수출 시장도 살아나는 그런 아주 좋은 상황이 지금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이제 북미 건설 시장이라든지 앞으로 있을 그런 네옴시티라든지 UAE 그런 수도 확장이라든지 그런 중동 쪽의 그런 건설 시장들이 또 살아나면서 상당히 또 건설 입장에서도 좋은 이 인프라가 이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두산 그룹 전체적으로 좀 좋은 방향으로 네, 지금 이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가볍게 네, 뭐 주가가 가볍게 움직이지는 못하더라도 결국에는 좋은 방향으로 계속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을 하고 있고요. 네, 결국에는 2만 원을 넘어서 뭐 3만 원을 넘어서 우리가 원하는 가격까지 좀 한번 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만 원, 3만 원 계속 이렇게 얘기를 드려서 좀 그렇지만 사실상 두산 에너빌리티가 17,000원에서 지금 11조, 그죠? 시가총액이 한 11조가 되는데요. 3만 원이 되더라도 사실 시가총액이 한 20조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20조 안쪽이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매출액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에너지에 대한 인프라를 지금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 시가총액 20조면 사실 크게 비싸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전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전성기를 달릴 때 시가총액이 17조였던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추후에 그런 뭐 움직임들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에너지 시장은 앞으로 굉장히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시장이 커질 것이다라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원자력에 올인을 한 것도 아니고요. SMR에 올인을 한 것도 아니고 수소, 해상풍력, 네,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에너지원을 가지고 있고 그 이외에도 기존 EPC 사업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뭐 소재 생산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상당히 기반을 잘 다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준비되어 있다라고 좀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천천히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시장 분위기도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네, 올해는 좀 좋은 움직임을 기대하면서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하고 네,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